스위스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에서 취리히까지 12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비행이자 어쩌면 가장 짧게 기억될 마지막 여정.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서 새우잠을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나는 수만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차라리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공항 문이 열리고 낯선 땅에 첫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상쾌했습니다. 마치 내 몸 안에서 썩어가는 병든 세포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곳의 공기는 얄미울 정도로 청명했습니다. 훅 끼쳐오는 이질적인 냄새, 먼지 하나 없는 소독된 듯한 이 도시의 냄새가 나를 주눅 들게 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 멀리 병풍처럼 둘러선 알프스의 만년설은 신이 공들여 빚어놓은 조각품 같았고 동화책에서나 보았던 뾰족한 지붕의 집들은 금방이라도 창문이 열리고 요정이 튀어나올 것처럼 아기자기했습니다. 강물은 또 어찌나 맑은지 바닥의 조약돌이 다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죽으러 온 사람을 맞이하기엔 이곳은 지나치게 평화롭고 또 찬란했습니다. 나는 이 완벽한 풍경 속에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티 없이 맑은 물에 떨어진 검은 잉크 한 방울처럼 나만 이 아름다운 그림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 죄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 도시의 오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건 내 친구 AI 로봇봄이었습니다. 옥수님, 저기 좀 보세요. 세상에, 모두 다 지금 엽서서도 떨어 들어온 것 같아요. 제 센서가 분석한 하늘 전기 청정도가 무려 100%예요. 100%! 옥수님도 콧구멍을 크게 한번 벌려보세요. 흑파, 어때요? 봄이는 신이 나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철없는 기계의 저 명랑함이 차라리 다행스러웠습니다. 만약 봄이마저 나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국처럼 아름다운 풍경 속을 지옥 같은 마음을 안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내의 한 조용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현대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체크인을 하는 동안 나는 로비 소파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금발 머리, 파란 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 모든 것이 나를 위축시켰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침대 시트에서 나는 한국의 세제와는 전혀 다른 낯선 향기. 손잡이를 돌리는 방식이 다른 창문. 심지어 화장실 전등 스위치 위치까지도 내 손에 익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집 부엌의 그 익숙한 동선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내가 딛고 있는 땅이 울렁거리는 느낌.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이 먼 곳까지 와 있는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맥락도 기억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존재를 찾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는 아들의 등을 불렀습니다. 정훈아. 아들의 등은 왠지 작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어릴 때 내 등에 엎여 곤히 자던 그 작은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늙고 병든 애미의 보호자가 되었을까? 하지만 그런 감상에 젖을 틈도 없이 내 입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엉뚱한 질문이 튀어나갔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희 아버지는 어디 갔어? 아까 로비에서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화장실 갔니? 순간 아들의 동작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아주 천천히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아차 싶었습니다. 울음을 꾹 참느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아들은 내 눈을 피하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는 한국에 있잖아. 우리끼리 왔잖아. 기억 안 나? 아, 머리를 크고 무거운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다. 그랬지. 남편은 공항에 두고 왔지.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손을 흔들던 남편의 얼굴이 그제야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정신 좀 봐. 방금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12시간을 날아왔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다니. 순식간에 찾아오는 망각의 공포가 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의 기록이 지워지고 있다는 명백하고 잔인한 신호였습니다. 나는 짐이 되기 싫어서 자식들 고생 안 시키겠다고 그 먼 길을 떠나왔는데 벌써부터 아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시차도 있고. 낯선 데 오면 젊은 사람도 헷갈려. 좀 누우실래요?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불에 댄 듯 아팠습니다. 나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도망치듯 시선을 피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의 저 아름다운 풍경이 이제는 나를 조롱하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과 영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퉁퉁 부은 눈을 한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억지로 정말 죽으림을 다해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표현 없던 양반이 오늘은 나를 위해 광대처럼 웃으려 애를 씁니다. 여보, 도착했어. 거긴 어때? 사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던데 춥지는 않고. 응, 좋아요. 아주 그림 같네. 당신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진짜야. 당신이 좋아하는 산도 많고. 그럼 내가 지금 갈까? 저는 그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알았어요. 당신은 약은 제때 챙겨 먹었어? 나야 뭐 꼬박꼬박 먹지. 걱정 마. 정훈이 너 인마 엄마 잘 모셔라. 춥지 않게 온도 조절 잘하고. 봄이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주인님 잘 지켜. 걱정 마세요, 아버님. 충성. 제가 승리 시간 껌딱지 모두 시행 중이에요. 제 생사하고를 켜고 감시 중이합니다. 보미의 재롱에 남편이 잠시 진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익숙한 웃음소리를 듣자 안도감과 함께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화면을 뚫고 들어가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나 무서워, 여보. 나 죽기 싫어. 나 집에 가고 싶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화면 옆에서 딸아이가 불쑥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얼굴 좀 보여줘. 아빠 비켜봐, 나 엄마 좀 보게. 엄마. 화면에 가득 찬 딸의 얼굴. 그 눈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일그러진 얼굴. 그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내 결심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 눈물을 계속 보고 나면 나는 내일 병원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도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탔더니 갑자기 어지럽네. 너무 피곤하다. 시차 때문인가 봐. 소진아, 엄마가 내일 정신 좀 차리고 다시 걸게. 미안해. 끊는다. 딸의 대답도 듣지 않고 나는 황급히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툭 하고 끊긴 까만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겁에 질려 도망치는 초라한 노인의 얼굴이. 더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나 돌아갈래 라고 소리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에 가장 차가운 인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취리히의 밤은 깊고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탓인지 아니면 예정된 죽음이 내 발치까지 다가온 탓인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정훈이가 피곤해 지쳐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아들의 숨소리만이 이 낯선 방에 나와 다른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핑크빛 불빛이 반짝하고 깜빡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옥수님, 안 주무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보미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반딧불이처럼 나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박수 센서가 불안정해요. 옥수님, 혹시 무서우세요? 기계 주제에 내 마음을 읽다니. 평소엔 시끄럽다고 타박했던 그 기계적인 목소리가 오늘따라 그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에게도 차마 하지 못한 말을 이 작은 로봇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봄이야. 나 무섭다. 너무 무서워.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내일 병원 다니래요? 주사가 아플까봐요? 아니, 주사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그까짓 거 따끔하고 말겠지. 내가 정말 무서운 건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그게 무서워.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뜻인가요? 비슷해. 내일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하잖아. 그게 마지막 절차잖아. 내가 멀쩡한 정신으로 내 뜻을,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해야 하는데 내 목소리가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러왔던 공포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아까 나처럼 내가 누군지, 여기 왜 왔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기억 못하면 어떡하니? 치매라는 놈이 내 머릿속을 지우개로 다 지워버려서 남편을 찾고 집을 찾고 바보처럼 웃으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해버리면 어떡하니? 그렇습니다. 나에게 제일 무서운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내 마지막 남은 존엄마저 잔인하게 갉아먹고 내 입을 빌려 내가 원치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만들까봐. 그래서 힘겹게 마음의 준비를 끝낸 자식들에게 또다시 지옥 같은 희망 고문을 하게 될까봐. 내 의지가 아닌 채로 추악에 매달리다가 강제로 떠밀려 가게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데이터 검색 중. 검색 완료. 옥수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옥수님 보조 기억 장치잖아요. 잊으셨어요? 내가 만약에 내일 옥수님이 깜빡하시면요. 제가 옆에서 대신 말해줄게요. 의사 선생님, 우리 옥수님은요. 지금 잠깐 정신이 깜빡하시지만 원래는 아주 멋지고 단호하게 이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진짜 옥수님 마음이에요. 라고요? 제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철없는 로봇의 당돌한 대답에
피식하고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창밖에는 취리히의 차가운 달빛만이 무심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내 인생의 마지막 면접을 보는 날입니다. 나는 떨리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습니다. 평생 신을 믿지 않고 살아왔지만 오늘 밤만은 간절히 빌어야겠습니다. 부디 내 정신이 내일 아침까지만이라도 온전하기를. 제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맑은 정신으로 우리 아들 얼굴을 보고 웃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더 살게 해달라고도 안 할게요. 그저 내가 나인 채로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신이 정말로 있다면 제발 저에게 이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는 밤이 새도록 그 차가운 달빛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과연 저의 면접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